운동 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 윤석기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도 단백질 보충제부터 구매하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도 닭가슴살을 종류별로 구매하는 일이 정말 흔해졌습니다. 심지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편의점에서 쉽게 프로틴바 같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간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생긴다는 믿음이 생기고 운동을 안 하는 날에도 단백질을 챙겨 먹거나 필요량보다 과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을 먹기만 해도 진짜 근육으로 바뀌는지, 단백질이 근성장에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하는지,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한 양인지 이론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육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몸을 움직이고 칼로리를 사용하는 운동을 한다면 평소보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맞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중요한데 적은 단백질 섭취는 체지방뿐만 아니라 근육까지 손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단백질 섭취가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칼로리를 제한해서 살을 빼게 된다면 근육량을 포함한 제지방 체중이 총 감소된 체중의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혹은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손실은 일반적으로 근육 단백질 동화작용과 근육 단백질 이화작용의 비율에 달려있는데 좀 쉽게 말하면 근육이 분해되는 것이 합성되는 것보다 많은 상태입니다. 해창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상태인 근손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성장, 즉 근육량을 늘리려면 근육이 합성되는 것이 분해되는 것보다 무조건 많아야 합니다. 이런 합성과 분해 과정을 이해하면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생리학적으로도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살이 빠지는 건 운동과 식단을 통해 결손 칼로리를 만들어 체지방을 빼는 건데 근육을 만드는 행위는 이와 반대로 잉여 칼로리를 만들어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다이어트는 체지방과 더불어 근손실도 가져오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복 상태에서는 근육의 분해가 근육 합성의 비율을 초과하게 되어 근손실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면 제지방 체중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체중이 적은 사람일수록 체중을 감량할 때 제지방 감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손실을 최소화하고 근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면 근손실 방지를 위해서 단백질 동화작용을 우세하게 만드는 전략적인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을 유지할 때보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생각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유전적인 단백질 흡수율과 상황에 따라 물론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배가량 더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는 식단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과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와 근손실에 관련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연구는 다이어트 과정에서 체중당 단백질 섭취를 2배 늘린 결과 근육량은 늘고 체지방은 오히려 더 많이 감량했습니다. 4주간 과체중 남성의 섭취 칼로리를 40%로 제한하고 저항성 트레이닝과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일주일에 6일 진행했는데 두 급으로 나누어 체중당 1.2g과 체중당 2.4g으로 나누어 단백질을 섭취한 결과 체중당 1.2g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제지방 체중은 그대로 체지방량은 3.7kg가량 감량한 반면에 체중당 2.4g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제지방 체중은 1.2kg이 늘었고 체지방은 4.8kg가량 감량하였습니다. 단백질을 2배가량 더 섭취한 그룹이 체지방은 1.1kg 더 감량했고 근육량은 1.2kg가 더 늘어난 겁니다. 같은 운동을 똑같이 했는데도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서 근육량의 증가와 체지방의 감소가 다르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체중당 1g의 단백질과 체중당 2.3g의 단백질을 섭취하며 2주간 운동을 진행한 결과 체중당 1g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마이너스 1.6kg의 근손실이, 체중당 2.3g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마이너스 0.3kg의 근손실이 나타났습니다. 근육량의 증가가 있지는 않았지만 체중당 2.3g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손실이 마이너스 1.3g 정도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단백질 섭취와 제지방량 변화에 관한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저항성 트레이닝과 함께 고단백 섭취가 병행이 됐을 때 근육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단백질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섭취해준다면 근손
근손실을 최소화하거나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인 칼로리는 20에서 40% 정도 제한하되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당 1.8에서 2.7g 혹은 제지방 체중당 2.3g에서 3.1g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구 결과는 항상 식단과 운동이 병행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없이 단백질만 2배로 늘린다면 살이 빠지거나 근육이 막 저절로 생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분과 마찬가지로 저장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면서 지방으로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즉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프로틴바 같이 단백질 간식이라고 막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목적이신 분들은 꼭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증가시켜 주셔야 근손실을 방지하면서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성장이 목적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운동하지 않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는 경우는 진짜 굉장히 힘듭니다. 근육은 무거운 무게로 손상과 회복을 반복시켜 비대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동이 항상 선행이 되고 이후에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유산소 운동을 2시간 하고 단백질 섭취를 한다면 근손실을 방지하고 근지구력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근육의 비대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근비대가 목적이라면 근육 운동처럼 부하를 다루고 근육에 이렇게 상처를 크게 낼 수 있는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며 단백질 섭취를 늘려주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에 대해 다뤄봤는데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주변에 막 운동을 안 하고 단백질만 먹는 분들한테 꼭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생리학 방법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플리에서 낸 생리학 책도 여러 권 있으니까 운동 독학을 스스로 책을 보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내 몸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과 타이밍을 영양 전문가, 스포츠 영양 코치 분들에게 1대1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힙서울 온라인 PT를 추천해 드릴게요. 피플리가 직접 운영하는 식단 코칭 프로그램인데 전문 면허증과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이 직접 코칭하고 있으니까 한 몇 개월만 들으셔도 나에게 필요한 탄단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But I can see that you don't realize, and that's what made me fall in love.